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 시민들은 늦가을을 만끽하러 바깥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추위는 여전했지만 시민들은 여유롭게 주말을 즐겼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란 가을 하늘, 거센 바람을 따라 억새들도 함께 흩날립니다. 서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두툼한 외투를 걸쳐 입은 시민들은 장불재에서 깊어져가는 가을을 만끽합니다. 좀 쌀쌀한데 하늘이 너무 맑고 푸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풍경이 너무 예뻐서. 5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무등산 정상부를 코앞에 두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가림막 보수공사 문제로 개방이 잠정 중단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무등산 정상 개방 소식을 듣고 먼 지역에서까지 찾아온 시민들은 이곳 장불재 경치를 보며 아쉬움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여기는 산이 좋아서 그런 건지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57년 만에 개방한 그 산을 가야 오는데 못 가갖고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북페어는 호남과 제주 지역 23개의 동네 서점들이 기획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눈길을 끕니다. 개인이 만든 책들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광주, 군산, 제주, 전주 책방들이 모여서 만든 북페어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막바지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독서로 가을의 풍요를 더했습니다. 충장로에서 이거 북페어 한다고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요. 독립출판에도 좀 관심 있고 해서 구경하려고 와봤어요. 어젯밤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내려진 한파특보는 오늘 해제됐지만 당분간 낮 기온이 15도 이하에 머무르는 등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엊그제 11월 9일은 119 소방의 날이었죠. 산불이나 홍수 등 재난 현장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활약하는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바로 의용 소방대원들인데요. 봉사정신으로 무장하고 국민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우로 침수된 주택 정리에 나서는 소방대원들. 소방 호스를 들고 소방관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의용 소방대원들입니다. 대형 산불 현장에도 의용 소방대원들은 어김없이 출동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기에 재난 현장에서 의용 소방대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화가 됐는데 우리 한평군 의용 소방대원 400여 명이 되는데 돌아가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24시간 근무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전남 지역 의용 소방대원은 모두 11,000여 명. 특히 섬 지역 등 소방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의용 소방대의 안전 지킴이 역할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가 적다 보니까 의료 대원들이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들은 소방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맡은 바 역할을 하기 위해 대응 능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의용 소방대원들은 안전을 지키겠다는 봉사정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방 인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용 소방대원들이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저희 소방력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봉사정신으로 무장한 의용 소방대. 오늘도 각종 재난 현장에는 의용 소방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소기업들도 기업의 친환경 활동과 사회적 책임 등을 의미하는 이른바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 평가와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모터와 변압기 등을 취급하는 여수산단의 한 중소기업.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외부 전문기관 3곳에서 ESG 분야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입찰 부분에도 그런 자격이 적격 심사에 또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도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외적으로 외향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또 다른 여수산단 협력업체는 새로 짓고 있는 공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SG 경영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기업의 친환경 활동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하는 ESG.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내걸면서 중소기업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분야가 됐습니다. 트럭들을 전부 다 수소나 친환경차로 바꿀 계획이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과 협업을 해서 설치에 좀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ESG를 추진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별도의 친환경 설비 등을 도입하는 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부터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여수 산단의 ESG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노하우와 조직을 갖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ESG 경영 구축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제정된 ESG 경영 활성화 조례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영광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쯤 영광읍 녹사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 된 여자아이가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의 친부인 30대 정모 씨 등 가족들은 전날 밤 11시쯤 안방에서 아이를 혼자 재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전남도가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축하문을 통해 한국 문학의 위상을 드높여준 한강 작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뒷받침해 지역 문학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강은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하는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받는 등 세계 문학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주시가 전월세가 무료인 용원 청년아파트의 입주자 57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가족을 동반한 산업단지 근로자 3명에겐 주택이 1호씩 배정됐고 나머지 1인 가구 54명은 주택 1호당 2명이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나주시는 다음 주까지 입주 의사를 확인한 뒤 거주자 배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검찰이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70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2부 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76살 윤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8월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70대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부인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에 영광을 하는 해외 언론인들이 이틀간의 광주 일정을 마쳤습니다. 러시아 출신 기자 알렉산드라 오디노바 등 4개 부분 수상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